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아침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단일화 결렬 이후 사흘 만에 극적인 성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정권 교체의 뜻을 모으며 원팀이 된 두 후보는 선거 이후에는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선거를 엿새 앞두고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 단일화 선언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우서윤입니다.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마련된 3,552곳의 사전투표소에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분산투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외투표율은 71.6%로 지난 대선보다 3.7% 하락했는데요. 각 후보 캠프에서는 사전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달 7일부터 배송을 재개하기로 발표한 건데요. 양측은 협상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 말까지 부속합의서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노사가 파업 철회를 끌어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CJ 대한통운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종료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에 고발은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해 춘천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춘천시는 지역 교통대란 등을 우려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협상 끝에 이를 한시적으로 승인한 건데요. 4월 1일 시험 운영에서 100%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1,000명부터 최대 8,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교통량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셔틀버스 운영, 진입로 확대 등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예정대로 5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알펜시아 공개 매각이 성사된 이후에 최근에 마지막 잔금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매각 절차가 완전히 완료가 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막대한 부채로 강원도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절차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2월 18일 계약한 대로 잔금이 모두 입금이 됐고요. 예. 지난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매각 절차가 전부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계약 기간 중에 자산 변동 사항이라든지 대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 최종 정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3월 18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KH 강원개발이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파견됐던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경험이라든지 인수인계를 지금 종합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어차피 KH 강원개발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강원도와 평창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참에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예. 알펜시아 매각이 잘못됐다. 수없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최초에는 등기부등본을 들춰서 KH그룹의 회장이 특정 정치인하고 뭐 연고가 있다든지 또 7,115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그 채무 인수하는 걸 제외한 현금이 4,500억 들어오는데 4,500만 원 꼬집어서 1조 원의 절반 값에 받았다든지 또 이 알펜시아는 그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인데 기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두고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기업이 지역에 오는 것은 기업이 오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이 이전할 때는 세제 지원이라도 이전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이 와서 안착하도록 도와주는데 기업이 KH강원개발이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KH그룹을 굉장히 헐뜯는 일조차 참 안타깝긴 하는데 예.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매각 중간중간에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 네. 나누면서 계속 또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1년 만에 매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야말로 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빚덩어리, 세금 먹는 하마. 네. 참 쓴소리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매각이 성사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매각으로 풀었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내놓고 시장 가격에 따른 매각을 했다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공개 경쟁을 했다는 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조성한 것은 2010년인데 그때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채무가 과도하니까 조기 매각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강원도가 주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조하면서 11년 동안 왔는데 당초 강원도 목표는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능력 있는 기업, 우량 기업을 골라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 기업을 상대로 1대1 수의 계약을 추진했는데 뭐 사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경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10년 동안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잘 아시는 것처럼 맥키니 같이 정체가 불분명한 기업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제가 2020년 7월에 지유봉을 잡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알펜시아 같은 큰 자산도 또는 적은 자산도 시장에 팔려면은 시장에 내놓고 공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의 공개 경쟁 입찰과 마지막 그 5번째 공개 입찰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꼭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조 2천억이라는 채무가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7천억 가까운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줄어드는 채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추가로 10년 동안 3, 4천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장 팔자는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의 지역에서는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똥값이라도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이렇게 공개 경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수 측이 KH 강원개발이죠. 네.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KH강원개발은 알펜시아 운영만을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알펜시아 운영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뭐 법인의 등기부등본세를 목적 사업을 추가한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알펜시아 운영만을 위한 회사입니다. 네.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채무 분야거든요. 네. 매각 전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였고 그렇다면 이제는 강원도는 채무에서 완전히 좀 자유로워진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예. 100% 채무를 생활하지 못합니다. 100%는 아니고요. 예. 저 당초 1조 200억 정도 채무를 냈었는데 예. 알펜시아 매각 전까지는 2,500억을 상환했고 7,700억이 남았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2,600억 회원권 같은 거를 KH강원개발이 떠안고 가기 때문에 현금이 4,500억 정도 들어오는데 7,500억에서 4,500을 갖고 나면 3,200억 정도 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알펜시아에 들어가는 그 고정 비용이 이자 150억하고 운영 비용 200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3,200억이 남아도 앞으로 산술적으로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알펜시아 매각으로 나아진 재정 여건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상환 기간을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종 매각된 매각대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제 쓰이게 되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가 우선 예. 전액은 최대한 네.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갚을 예정입니다. 예. 채무를 일단 상환하는데 네네. 사용을 하실 거고. 지금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새로운 사업을 못 하는데 예. 최대한 채무를 갚고 부채비를 낮춰야 여기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인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각 과정에서 나왔던 헐값 매각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떠세요? 아주 속이 엄청 쌓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 헐값 매각 저희도 강원도개발공사도 도정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헐값 매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매각이 성사되는 투자은행 업계라든지 인수합병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받았다. 또 제가 매각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훌륭한 가격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1조 6천억 정도 RPNC를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 5천억 정도 이미 분양을 끝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 체육시설, 그 올림픽 시설도 1,5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여기에 감가상각까지 하면은 실질 RPNC의 가격은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보고 있었냐면 대기업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었고 어떤 외국 기업은 2억 달러, 2,200억 정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6천억 정도를 성산 안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도 혹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고 팔아야 되는가 해서 내부 용역을 거쳐 보니까 5,500억 정도라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단계에 거쳐서 80%, 2단계 80%가 가격을 인하했다가 다시 10%를 추가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서 5개 업체가 들어서 경쟁을 하는 바람에 이게 7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헐값 매각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실제 저희가 굉장히 선방했다, 잘 팔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사려고 하는 기업들의 눈높이하고 팔려고 하는 우리의 눈높이가 좀 많이 달랐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 거의 한 60%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저희가 7천억을 받았던 것을 인근의 리조트 시세라든지 전반적인 그 가격 동향을 본다면 정말 저는 아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담합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얘기도 좀 흘러나왔었는데 그 구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담합 아마 네.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담합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각에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이 우선 법률적인 단계를 보면은 공사가 입찰, 낙찰 계약까지 가고요. 예. 또 거기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건데 아마 그 입찰 과정에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혹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장이나 방조 또는 묵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입찰 그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입찰 무효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냈을 때가 무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워낙 천문학적인 가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각을 할 때 실무자가 몇 사람이 앉아서 도장을 찍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영업권과 자산이 복합된 자산이고 네. 수많은 계약과 법률적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 인수합병 전문 회계법인 국내유수 인수합병 회계 전문 법인을 위촉을 했고 이 사람들이 법무법인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주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은 매 단계마다 전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럼 마지막에 입찰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위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없고 마지막에 이제 이 담합 이것은 말을 맞추는 건데 그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거든요. 현재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월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방계약법상에는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건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의문이 있을 때 고발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행여나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고발이나 신고가 있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사받는 자체로만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가 있다. 일처리에 문제가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거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잔금도 들어왔고 충분히 해명을 하신 걸로 네.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키 점프대가 있는 올림픽 시설물이 있는 C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죠. 네. 올림픽 시설물은 사장님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그 기본 틀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지번에 매각한 거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자산만 매각했고요. 네. 거기 있는 슬라이딩 센터, 스키 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오 에슬론 센터는 강원도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올림픽을 전제로 해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알펜시아하고 서로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좋은 활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국내 최고의 동계올림픽 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KH 강원도를 개발과 협의를 잘해서 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갈 방침이고요. KH 강원 개발도 또 동계올림픽 시설을 써야 예. 그 알펜시아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새로 인수한 그룹이 이제 알펜시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응원을 해야 될 텐데 네.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도 그래서 저희 파견 직원들을 남겨두고 있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강원도 개발공사와 알펜시아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자회사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왜 자회사를 만들었냐면 이 강원도 개발공사가 직접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운영만을 위한 자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이나 계약 같은 것도 공사가 직접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KH 강원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강원도개발공사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도 KH 강원개발에 충분히 성공하고 또 잘 돼야 이 매각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창군과 강원도개발공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KH 강원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계속 뒷바라지 할 겁니다. 좀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라든가 개발에 더 속도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지역하고 연계한 개발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연합니다.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7천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돈을 알펜시아 자체나 주변에 투자했으면 아마 그 대관령질 엄청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채무가 없는데 그 돈을 다 써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알펜시아가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게는 지었는데 사실은 규모 경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현재 2개의 호텔하고 콘도가 하나 870실 정도인데 이것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야 되고 당장 그 150만 평 안에는 10만 평의 유유지가 있거든요. 우선 KH 강원 개발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고 이게 네. 완성이 되면 주변 지역까지 투자를 확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뒷바라지하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강원도의 큰 숙제가 하나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야말로 강원도 개발공사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사장님. 네, 우선 그 KH 강원개발이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 기업이 됐습니다. 예. 저희는 KH 강원개발이 강원도 기업으로 성공하고 또 우량 기업을 거듭날 수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고요. 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번에 4천억 이상 채무를 갚기 때문에 그걸 갚게 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못다한 사업 또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부지런히 해나갈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번 매각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조직과 인력을 전부 쇄신을 해서 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강원도개발공사로 만들어 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각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올림픽 유산도 보존을 하고 네.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네.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개발공사 이만희 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정점에 이르러 하루 확진자 수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새학기를 맞은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등교 전에 미리 스스로 검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도록 권고하는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이 주 2회 자가검사 후 등교하는 지침을 내세웠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키트를 나눠주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또는 학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PCR 검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강제성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춘천원주 강릉에 그 학생 교직원 전용 PCR 검사소를 운영하는 그 방법도 하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검사 대상 학생과 교직원 수는 약 19만 명.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게 되는데 교직원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 하기 싫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학교 가잖아. 특히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 큰 어린 학생들에 대해 제대로 된 선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대다수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아이는 하고 어느 아이는 안 하고 그 자율성이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행복성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5명인데 이제 주 2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침에 저는 이제 4명을 제가 이제 검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바쁜 아침 시간에 해주는 것도 무리고, 아이들도 엄청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너무 걱정해요. 이제 정말 해외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아침에 어떻게 얼마나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걱정이고, 집에서 하는 자가키트는 왜냐면 엄마들이 하면서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를 해서 정확도가 이거 잘해서 이렇게 내가 원래 양성인데 내가 잘못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은 자가진단 키트 21만 개를 배부하고 등교 전 자율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도 스스로 코 속을 찔러야 하는 검사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처음 해봤어요. 이게 한 줄로 표시가 되니까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과제로 느껴져요. 약간 억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몸이 아프면 할 것 같고 불안하면 주위에서 걸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할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아프고 아무도 안 걸렸다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손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제검사의 자율성을 부과한 권고 방침이 의미가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 자기 그 코로나 확진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좀 등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증빙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식의 시스템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라고 한다면 분명히 확산은 크게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새학기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 직접 선제검사를 해야 하는 학부모 학생은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학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세밀한 학교 방역 체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내일 3월 4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